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0일 주말인데도 12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일선 병원에선 예약한 뒤 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녀 백신에도 사람이 몰리면서 지난 이틀 동안 12만 명 넘게 자녀 백신을 맞았는데요. 반나절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은 토요일인데도 백신 접종 사전 예약자는 12만 명을 넘겼습니다. 예약을 하고도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거의 99% 출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녀 백신은 등록하자마자 금방 사라졌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은 무려 12만 7천여 명. 예약자가 오지 않아 남은 백신이 별로 없는데도 자녀 백신이 생기는 건 최소 자녀형 LDS 주사기 덕분인데요. 10명분이 담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병으로 최대 12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이틀 동안 119만 9천여 명이 접종을 하면서 인구 대비 접종률은 10.2%를 기록했는데요. 이상 반응 사례도 1,500건이나 접수됐지만 아나필락시스 14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육통과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꼭 타이네롤이 아니더라도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약이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백신 접종 뒤 별 증상이 없어 백신 효과가 없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부작용의 발생 여부와 항체 형성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 모두가 안전하길 바라며 타인을 배려하는 국민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김어준 총수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고는 못 사는 민족이죠.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갖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한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대구 MBC가 6번째 탐사 보도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대구 MBC는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사건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본인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을 얼마 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7일 보도에서는 당시 검찰은 그 사건을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명백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데요. 거기에 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국민본부는 2019년 9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박사학위 허위기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인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요. 1994년 학위 경력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1999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법적 판단인데요. 최 전 청장은 임기 4년의 청장직을 계속 연임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그렇다면 연임 시마다 별도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동양대 청장에서 퇴임한 당시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기산점을 동양대 청장에서 퇴임한 당시를 기산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교육부는 동양대의 25년간 이사회 회의록과 청장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라고 밝혔고 최 전 청장도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은 또 있습니다. 2015년 교육부의 동양대 회계감사에서 14건의 부적격 처리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최 전 청장의 횡령과 배임 행위로 의심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최 전 청장은 2015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사립대 청장협의회에 1,6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였습니다. 2012년에는 28차례에 걸쳐 내부 결제 없이 2,800만 원을 학교로부터 지급받았는데요.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
108차례에 걸쳐 331일을 증빙 없이 출장비 6,900만 원도 받아갔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의문의 출장을 간 건데요. 출장도 안 가면서 부당하게 받은 돈이 확인된 것만 35일치 73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횡령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동양대는 북서울 캠퍼스를 지으면서 규정을 어기고 동생 회사에 170여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최 전 청장은 짧은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동생 회사에게 어쩔 수 없이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단순한 입찰 방해 혐의로 최 전 청장 형제를 재판에 넘겼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는데요. 최 전 청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 FM 방송국 직원 A씨에게 교비로 8,000만 원을 주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은 약식 기소를 하는 데 그쳤는데요. 결국 최성해 전 총장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총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는 이걸 대가로 무엇을 해줬을까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일 겁니다. 지난 28일 출간이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친필 사인본이 지난 27일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불과 4분 만에 준비한 400부가 매진됐습니다. 출판을 담당한 한길사 관계자에 따르면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에서 예약 판매 하루도 안 돼 15,000부가 판매되면서 국내 주간 베스트 1위에 올랐고 8세에 돌입해 4만 부를 재출간했습니다. SNS 등으로 네티즌의 책 구매 인증샷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각 서점들에서 올라온 수백 개의 서평에는 대부분 별점 5개로 만점을 주면서 진실은 끝내 거짓을 이긴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힘내세요 등의 문구로 조 전 장관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힘당 반응은 시민 응원가는 딴판으로 조롱과 비난 일색인데요. 국힘당은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왔다는 심정이라는 조 전 장관의 통안의 회고록을 두고 조 전 장관이 다시 국민 기만극을 펼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은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다며 또다시 국민 기만극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웅 의원은 이날 SNS로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문구를 두고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라고 조롱했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반성과 자숙보다 분노를 넘어 섬뜩한 원한마저 느껴진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민변 출신의 국힘당 쪽에 편승한 권경의 변호사는 같은 날 또 뭐라고 혹세무민하는지 살펴보려고 책을 사게 될 테니 잘 팔릴 것이라며 민주당 대선은 이 책으로 물 건너 갔다고 비꼬았습니다. 척척석사 진중권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지가지 한다고 조 전 장관을 비아냥댔는데요. 그는 29일 또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골치 아프게 됐다라며 하여튼 이 친구의 멘탈은 연구 대상, 또 책을 써야 하나? 제목은 국민이 겪은 조국의 시간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왜 이들은 합창이라도 하듯 지저대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무섭고 두려워서인데요. 원래 겁이 많은 개들이 잘 짖는 법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옳지 않은 편에 서 있는 자신들의 죄책감? 그리고 또다시 불어닥칠 촛불 시민들의 뜨거운 개혁 의지일 겁니다.